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판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불법 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적발을 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무허가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국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나 어떤 적발을 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무허가 발생한 후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적발이 안 되다가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이제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관계구청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갖고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한,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이 9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 재판을 해서 나온 판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은 국가는 불법 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적발하지 않는 사례다. 그 책임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적발해 않는 거는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을 져야지, 위법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누가 들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제 적발됐으면 그 당시로부터 이거를 당연히 계산해서 당연히 위법한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상 시효 법리, 그러니까 권리 남용 법리, 공법의 적용 도입 필요성이 주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상, 그러니까 민법을 얘기하겠죠. 사법에는 시효 법리가 있어요. 시효 5년, 시효가 5년이다. 권리 남용 법리,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법상의 원리가 있는데, 법리가 있는데요. 공법에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공법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소 시효 제도를 주장한 겁니다. 자, 원고가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공익 관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지 아니한 점은 공익에 해가 없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불법 건축물을 일단은 적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발하지 않았어도 얻은 공익에는 큰 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자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알게 돼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이 적발하지 않았는데 이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그러니까 원고에게 주었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법 정책상 시정명령 기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정명령 기간이라고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10년 후에 발견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발을 해서 시효가 예를 들어서 5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은 시효라는 것을 5년이든 7년이든 아마 그거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무한정 제한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전에 발생한 거라도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발생할 당시에 알았다면
그거는 시정명령을 맞다라고 한 현행법이 현행 그 행정제도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민법상의 시효제도는 5년인데 여기서 기간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시행명령을 해도 유효하다는 것은 이건 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요 그래요. 형사법상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시효제도가 5년이면 이제 그게 도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법상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뭐 공소시효 기간이 뭐 5년이다, 7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그 형벌 내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시정명령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도 10년씩 20년씩 놔두지 말고 아까 민법이나 형사법상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시효 뭐 기간을 뒀다든지 아니면은 시효 법리나 아니면 권리 남용 법리를 둔 것처럼, 그리고 형사법에서는 시정명령 시효를 공소시효가 뭐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그 형량에 따라서 조절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행정상에는 그런 시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리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시민이 받는 침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면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재판장님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에는 그 제한 기간이 없다, 시효가 없다. 이거는 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적발을 안 했는데 공익에는 큰 하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하자가 없는 걸 갖고 이제 뒤늦게 와서 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례는 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좀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법상에도 시효 원리가 있고 또 형사법상에도 시효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상에만 시효 원리가 없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그 발견을 못한 그 부분이 그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공익에 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익이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필요로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필요한 것 외에는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다 너무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나 권리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 재판부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저희들에게 부과한 내용을 보면 그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상관없이 적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걸 잘못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어가든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는
시효가 있는데 왜 행정법에서는 10년이 넘어가도 공익에 큰 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계속 남는다면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행정 시정 명령에는 시효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게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발생한 지는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 옆집이나 아니면 그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구청에서 현장을 나와보고 적발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으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말 수백 건을 처리를 해봤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제 가슴에 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구제 업무가 들어오면 이 판례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리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 강의를 듣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설명란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희 시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지금까지 불이익하게 당한 이 사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1심 법원의 판결입니다만, 이제 고등법원 이제 혹시 상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면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판례를 활용을 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당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10년 15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오다 이제 갑자기 구청에서 이거는 위법 건물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통보를 받은 이 건물주나 위법 건축물 소유자는 정말 충격적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96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판결 패소함으로써 그러니까 부과 간청에서 패소함으로써 960만 원이라는 그 이행 강제금은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그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건축물, 이행 강제금, 주차장법 위반,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하여튼 다양하게 이행 강제금이 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다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드린 동영상을 통해서 꼭 깊이 좀 아시고 활용하시고, 또 정 모르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꼭 좋은 여러분에게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빨간 글씨가 됐죠. 구독을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이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송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판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불법 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적발을 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무허가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국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어떤 적발을 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무허가 발생한 후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적발이 안 되다가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이제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관계구청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갖고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한,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이 9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 재판을 해서 나온 판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은 국가는 불법 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적발하지 않는 사례다. 그 책임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적발해 않는 거는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을 져야지, 위법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누가 들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제 적발됐으면 그 당시로부터 이거를 당연히 계산해서 당연히 위법한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상 시효 법리, 그러니까 권리 남용 법리, 공법의 적용 도입 필요성이 주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상, 그러니까 민법을 얘기하겠죠. 사법에는 시효 법리가 있어요. 시효 5년, 시효가 5년이다. 권리 남용 법리,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법상의 원리가 있는데, 법리가 있는데요. 공법에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공법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소 시효 제도를 주장한 겁니다. 자, 원고가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공익 관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지 아니하는 점은 공익에 해가 없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불법 건축물을 일단은 적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발하지 않았어도 어떤 공익에는 큰 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자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알게 돼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이 적발하지 않았는데 이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그러니까 원고에게 주었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법 정책상 시정명령 기간은 제한돼야 한다. 왜냐하면 시정명령 기간이라고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10년 후에 발견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발을 해서 시효가 예를 들어서 5년밖에 안 됐다. 뭐 그렇다면은 시효라는 것을 5년이든 7년이든 아마 그거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무한정 제한 없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전에 발생한 거라도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발생할 당시에 알았다면 그거는 시정명령을 맞다라고 한 현행법이 현행 그 행정제도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민법상의 시효제도는 5년인데 여기서 기간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시행명령을 해도 유효하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요, 그래요. 형사법상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시효제도가 5년이면 이제 그게 도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법상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뭐 공소시효 기간이 뭐 5년이다, 7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그 형벌 내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시정명령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도 10년씩 20년씩 놔두지 말고 아까 민법이나 형사법상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시효 뭐 기간을 뒀다든지 아니면은 시효 법리나 아니면 권리 남용 법리를 둔 것처럼, 그리고 형사법에서는 시정명령 시효를 공소시효가 뭐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그 형량에 따라서 조절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행정상에는 그런 시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리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시민이 받는 침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면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재판장님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에는 그 제한 기간이 없다, 시효가 없다. 이거는 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적발을 안 했는데 공익에는 큰 하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하자가 없는 걸 갖고 이제 뒤늦게 와서 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례는 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좀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법상에도 시효 원리가 있고 또 형사법상에도 시효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상에만 시효 원리가 없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그 발견을 못한 그 부분이 그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공익에 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익이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필요로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필요한 것 외에는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다 너무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나 권리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 재판부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저희들에게 부과한 내용을 보면 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상관없이 적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걸 잘못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어가든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는 시효가 있는데 왜 행정법에서는 10년이 넘어가도 공익에 큰 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계속 남는다면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행정 시정 명령에는 시효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게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발생한 지는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옆집이나 아니면 그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구청에서 현장을 나와보고 적발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빠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말 수백 건을 처리를 해봤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제 가슴에 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구제 업무가 들어오면 이 판례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리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 강의를 듣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설명란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희 시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지금까지 불리하게 당한 이 사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1심 법원의 판결입니다만 이제 고등법원 이제 혹시 상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면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판례를 활용을 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당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10년 15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오다 이제 갑자기 구청에서 이거는 입업 건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통보를 받은 이 건물주나 입업 건축물 소유자는 정말 충격적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9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판결 패소함으로써 그러니까 부가 간청해서 패소함으로써 960만 원이라는 그 이행강제금은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그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건축물,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위반,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하여튼 다양하게 이행강제금이 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다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이 드린 동영상을 통해서 꼭 깊이 좀 아시고 활용하시고 또 정 모르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꼭 좋은 여러분에게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빨간 글씨가 됐죠? 구독을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이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송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업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판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불법 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적발을 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무허가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국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어떤 적발을 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무허가가 발생한 후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적발이 안 되다가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이제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관계구청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갖고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그러니까 입업 건축물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이 9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 재판을 해서 나온 판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은 국가는 불법 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적발하지 않는 사례다. 그 책임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적발해 않는 거는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을 져야지 입업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누가 들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입업을 했으면 당연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제 적발됐으면 그 당시로부터 이거를 당연히 계산해서 당연히 입업한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상 시효 법리,
그러니까 권리 남용 범위, 공법의 적용 도입 필요성이 주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상, 그러니까 민법을 얘기하겠죠. 사법상, 사법에는 시효 법리가 있어요. 시효. 5년, 시효가 5년이다. 권리 남용 법리.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법상의 원리가 있는데, 법리가 있는데요. 공법에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공법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소 시효 제도를 주장한 겁니다. 자, 원고가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공익 관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지 아니한 점은 공익에 해가 없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불법 건축물을 일단은 적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발하지 않았어도 어떤 공익에는 큰 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자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알게 돼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이 적발하지 않았는데 이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그러니까 원고에게 주었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법 정책상 시정명령 기간은 제한돼야 한다. 왜냐하면 시정명령 기간이라고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10년 후에 발견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발을 해서 시효가 예를 들어서 5년밖에 안 됐다. 뭐 그렇다면은 시효라는 것을 5년이든 7년이든 아마 그거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무한정 제한 없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전에 발생한 거라도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발생할 당시에 알았다면 그거는 시정명령을 맞다라고 한 현행법이 현행 그 행정제도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민법상의 시효 제도는 5년인데 여기서 기간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시행명령을 해도 유효하다는 것은 이건 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요, 그래요. 형사법상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시효 제도가 5년이면 이제 그게 도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법상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뭐 공소시효 기간이 뭐 5년이다, 7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그 형벌 내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시정명령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도 10년씩 20년씩 놔두지 말고 아까 민사법이나 민법이나 형사법상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시효 뭐 기간을 뒀다든지 아니면은 시효 법리나 아니면 권리 남용 법리를 둔 것처럼, 그리고 형사법에서는 시정명령 시효를 공소시효가 뭐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그 형량에 따라서 조절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행정상에는 그런 시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리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시민이 받는 침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면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재판장님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에는 그 제한 기간이 없다, 시효가 없다. 이거는 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적발을 안 했는데 공익에는 큰 하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하자가 없는 걸 갖고 이제 뒤늦게 와서 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례는 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좀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법상에도 시효 원리가 있고 또 형사법상에도 시효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상에만 시효 원리가 없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그 발견을 못한 그 부분이 그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공익에 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익이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필요로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필요한 것 외에는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다 너무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나 권리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 재판부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저희들에게 부과한 내용을 보면 그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상관없이 적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걸 잘못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어가든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는 시효가 있는데 왜 행정법에서는 10년이 넘어가도 공익에 큰 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계속 남는다면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행정 시정 명령에는 시효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게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발생한 지는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옆집이나 아니면 그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구청에서 현장을 나와보고 적발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말 수백 건을 처리를 해봤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제 가슴에 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구제 업무가 들어오면 이 판례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리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 강의를 듣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설명란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희 시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지금까지 불이익하게 당한 이 사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1심 법원의 판결입니다만, 이제 고등법원 이제 혹시 상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다면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판례를 활용을 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당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10년 15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오다 이제 갑자기 구청에서 이거는 위법 건물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보고를 받은, 통보를 받은 이 건물주나 위법 건축물 소유자는 정말 충격적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96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판결 패소함으로써 그러니까 부과 간청에서 패소함으로써 960만 원이라는 그 이행 강제금은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그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건축물, 이행 강제금, 주차장법 위반,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하여튼 다양하게 이행 강제금이 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다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이 드린 동영상을 통해서 꼭 깊이 좀 아시고 활용하시고, 또 정 모르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꼭 좋은 여러분에게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빨간 글씨가 됐죠? 구독을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이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송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